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이라는 기준치를 정합니다. 1이라는 기준치를 정하고 그것의 2배, 3배 또는 그것의 반, 뭐 4분의 1 이런 걸로 이제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방사능 여러분들도 이제 길이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1m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2배는 2m, 반은 0.5m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흔히 쓰는 이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라는 이런 용어가 퀴리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퀴리 시대에는 사실 선 자체가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입니다. 베크렐만 해도 인화성 물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우라늄을 찾아냈고요. 그런데 퀴리는 뭔가 이 우라늄이 내는 빛이랑 그 다음에 물론 X선과도 다르고 또 인화성 물질이 내는 빛과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요. 뭔가 이 지구상에 우라늄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라듐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방사선 자체가 당시 그 원리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다르다라는 이런 직감을 가지고 원소라는 직감을 가지고 그 원소를 새로 이제 찾아내게 됐는데요. 이런 라듐 원소, 우리가 흔히 쓰는 원소라는 말하고 사실 요즘은 원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원소와 원자라는 거를 구분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와 원자를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이제 자동차를 좀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소나타도 만들고, 산타페도 만들고, 그랜저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차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 단순하던 시절에는 그냥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원소예요. 그 당시 사용하던 용어가 되는데요. 근데 사회가 복잡하고 다단해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같은 소나타라 하더라도 가솔린을 쓰는 소나타가 있겠고 디젤을 쓰는 소나타, 또 전기 소나타,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해지는 것도 이 과학에서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 원소에도 다양한 종류의 다른 원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원소라는 얘기보다는 원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 조그마한 알갱이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알갱이에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더 작은 알갱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이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양성자의 개수를 갖는 원소 중에서도 중성자의 개수가 다양하게 나와요. 우라늄만 해도 벌써 사실 자연 상태에 한 3가지 종류가 존재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속기를 통해서 한 4가지 종류를 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방사능 물질의 경우에는 한 개의 원소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원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리 시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방사선 원소를 찾는 게 주된 작업이었고요, 연구였고요. 요즘에는 이미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찾아낸 사람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름을 붙이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은 이제 화학에서 일본 사람인데요. 그분이 발견한 원소를 니온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원소를 요즘은 가속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21년에 완성을 목표로 대전 지구에 이제 라온이라는 중형 가속기를 짓고 있습니다. 이 가속기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원소를 찾는 작업이고요. 여기서 만약 새로운 원소가 발견된다면 우리가 아마 코리아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발견된 동위원소들은 지금 이제 암 치료라던가 아니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한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아니면 신물질을 개발하는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위원소가 이제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방사성을 발생을 하면 위해성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안느, 조시, 폴 아멜리에도 그러한 위해성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안느는 조시, 폴 아멜리에가 잇따라 죽는 것에 의문을 품고 라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해성을 밝히기 위해서 루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안느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다음 무대는